나이 드는 건 저무는 애가 아니라 물드는 노을이다. 우리는 흔히 노을을 보면 하루가 끝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을이야말로 하루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시간이 흘러도 해는 여전히 아름답게 세상을 물들이며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소포클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쌓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넉넉해지는 겁니다. 저녁 무렵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참 좋았다고 미소 짓는 어르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 얼굴에는 주름이 있지만 그 주름마다 살아온 날들이 새겨져 있고 그 주름 속에서 흘러나오는 미소는 젊은 날의 그것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결코 두려움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을 더해주는 과정이지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 곧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단지 상처였던 일들이 세월이 흐르면 지혜가 되고 자산이 됩니다. 나이 들어도 행복하게 사는 지혜 5가지.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경험이 곧 자산이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실패가 아픔으로 남습니다. 잘못된 선택, 지나간 기회, 후회되는 순간들. 그때는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곤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 그 실패들이야말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보석 같은 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남에게 빌릴 수도 없는 오직 나만이 쌓아갈 수 있는 스승이 바로 경험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고 그 때문에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묻더랍니다. 할아버지, 왜 늘 웃으세요? 그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는 알거든. 웃으며 지나가면 그 어떤 고통도 결국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걸. 그렇습니다. 인생의 굴곡은 그때는 힘들고 버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를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든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깊이이자 인생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의 자산은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 넘어지고 멈춰선 그 순간에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경험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천천히 가는 법, 느리게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두 번째 지혜. 느림의 미학. 천천히 가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예전처럼 성큼성큼 걷지도 못하고 어떤 날은 숨이 차서 잠시 멈춰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느림이 답답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느림은 결코 단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을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다. 빠르게 달리던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이 느린 걸음 속에서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늘 바쁘게만 살아왔던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늘 앞만 보고 달렸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은퇴 후 매일 아침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늘 다니던 길인데도 그 길가에 작은 들꽃이 피어 있는 걸 이제서야 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수십 년 동안이나 그냥 지나쳐 왔구나.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삶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지만 내가 너무 빨라서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느림은 우리에게 세상을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줍니다. 빠르게만 가면 남들과 비교하고 앞서가는 이들을 부러워하며 뒤처졌다는 조급함에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걸으면 비로소 나만의 속도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누릴 수 있는 이 여유, 바로 그것이 느림의 미학입니다. 그리고 이 느림은 또 다른 선물을 줍니다. 누군가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오래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말이지요. 결국 느림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느림 속에서 피어나는 것은 바로 관계의 진정성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과 진심을 나누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느림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세 번째 지혜, 관계의 깊이. 젊을 때는 사람 수가 중요했지만 나이 들수록 진짜 관계가 남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마치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명함을 주고받는 횟수, 휴대폰 속 연락처의 숫자가 많을수록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결국 내 곁에 남는 건 수많은 이름이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몇몇 사람뿐이라는 것을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전기 작가인 플루타르코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책은 새로울수록 좋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정은 마치 잘 숙성된 와인처럼 깊고 진해집니다. 어느 노인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요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 세상에서 가장 설렌다고 했습니다. 만나면 거창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찻집에서 함께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지난 날을 회상하며 웃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사람에게는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좋은 관계란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루의 짧은 대화, 작은 배려, 진심 어린 눈빛 하나가 그 어떤 화려한 만남보다 더 값집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성 있는 관계야말로 노년의 삶을 따뜻하게 지탱해 줍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또 다른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아, 내가 아직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구나. 바로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나이는 도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 새로운 가능성. 은퇴 후에도 새로운 취미, 배움, 여행을 통해 제2의 청춘을 열 수 있습니다. 나이는 도전의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뭘 새롭게 시작하겠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젊을 땐 생계와 경쟁에 치여 제대로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히려 나이가 든 지금 우리 앞에 다시 열리기도 합니다. 소포클레스가 이렇게 말했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이른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굳어 잘 따라가지 못했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몇 년 후에는
작은 연주회 무대에도 섰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대에 선 순간 나는 다시 20살이 된 것 같았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새로운 여행지를 찾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이 제2의 청춘을 열어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이가 아니라 도전을 멈추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이가 주는 또 다른 지혜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채워 넣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자유 역시 나이 들매 아름다움이지요. 다섯 번째 지혜. 비움에서 오는 자유. 집착과 욕심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더 젊고 가벼워진다. 이것이 나이듦이 주는 선물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합니다. 젊을 땐 이름을 남기고 싶고,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고, 남들보다 앞서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손에 꽉 쥔 것이 많을수록 오히려 마음은 무겁고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기 쉽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자가 이렇게 말했지요. 비움은 곧 채움이다. 텅 빈 그릇이기 때문에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듯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젊고 가벼워집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늘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그들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지요. 그 말 속에는 집착이 아닌 자유, 외로움이 아닌 당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스스로 밥을 짓고 혼자 산책을 하며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삶. 누군가는 그것을 고독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그 어르신에게는 세상 누구보다도 가볍고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관계가 더 따뜻해지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하루가 더 평화로워집니다. 결국 우리는 비우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비워야 할 것은 불필요한 물건만이 아니라 끝없는 비교, 지나간 후회,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일지도 모릅니다. 나이 듦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선물합니다.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놓음으로써 삶은 오히려 더 충만해지고 마음은 더 젊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음은 결국 하나의 진리로 이어집니다. 나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빛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듦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젊음을 잃고 기운을 잃고 기회를 잃는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프랑스의 작가 빅터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듦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풍요다. 그 말처럼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는 사실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눈, 빠르게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들꽃 하나에도 감탄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어느 어르신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사랑이 설레임이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사랑이 감사가 되더군요. 이 짧은 말 속에 담긴 울림은 참 크지요. 사랑의 모양은 달라졌지만 오히려 더 깊고 더 단단해진 것입니다. 또 나이 듦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야말로 나이 듦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나이 듦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시작은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깊은 이해로, 그리고 더 가벼운 자유로 물들어갑니다. 저무는 해가 하루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노을로 하늘을 더 아름답게 물들이듯이 우리의 나이 듦도 사라짐이 아니라 또 다른 색깔의 빛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잃어버림이 아니라 더 충만해진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